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제 왼쪽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이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방송을 했던 것이 이 추석 연휴 내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만한 논란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요, 그 화면부터 잠깐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 오셨습니다. 추석 때는 역시 먹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K-푸드를 좀 많이 순출해야 되겠다. 외국인을 우리 식탁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연습 많이 하셨어요. 당신 누구세요? 제가 누를까요? 꼭 이렇게 곤란한 건 절 시켜요. 예, 먼저 공격하는 쪽 얘기를 먼저 듣고 이제 수비하는 쪽 얘기를 좀 듣는 게 맞겠죠. 예, 대통령이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우리 국민에게 좀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 또 게다가 이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푸드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시죠? 아니,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예. 부드럽게 소프트한 터치로 예. 소통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국민들 모두가 존중하고 예. 그리고 우리 K푸드를 뭐 전 세계에 한번 알려보자는 대통령의 그런 뜻은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죠. 예, 그것 하지만 자체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누구나 대통령께서 뜻이 이러하셨구나는 것은 공감하지만 금요일 밤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제가 났습니다. 예, 그 시각부터 전국의 공무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예.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일어날 비상사태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그날 점심을 몇몇 공무원들하고 먹기로 했는데 예. 공무원들이 전부 한 명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그 주말과 휴일 사이에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 공무원들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기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 위기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냉장고를 뭐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셔야 했는가. 예. 그 부분을 한번 경중을 대통령께서 한번 따져보셨어야죠. 오래 전에 사전 약속이 돼 있던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취소하는 게 옳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깰 만한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터져서 예. 전국의 공무원들이 월요일 날 일어날 민원 대란에 대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뭐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이게 호적 등본 뭐 이런 거 못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캐비넷 전부 열어서 종이도 전부 준비해놔라. 예전에 거 서류들을. 그래서 그런 민원 대란에 대비를 해라. 그래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녹화를 그 휴일 동안에 하셔버리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판단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만약 대통령이 출연하는 프로가 예능 프로가 아니고 예. 뭐 정치 토론회라든지 대담이라든지 대통령과의 뭐 국민과의 만남 뭐 이런 형식의 시사 보도 프로였다라면 문제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서 또 국정의 최고 수반으로서는 상당히 좀 진중하게 위기 극복에 좀 임했어야 될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물론- 화재 대응에 전념했어야 된다 이런 예. 뜻이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이라고 하는 좀 다소 결이 맞지 않는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종의 외유성 그런 촬영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비난을 받을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 당시에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됐었고 이 심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아주 국가적 재난, 뭐 산사태나 태풍과 같은 그런 위기에 비교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시점상 예. 과연 이렇게 잠시 한 몇 시간을 컨트롤 타워의 자리를 비우고 촬영을 하는 것이 맞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대응이 너무나 좀 폭압적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8일 날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마치 거짓 의혹처럼 몰아갔고요. 법적 조치까지 한다고 겁박을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더 실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다소 좀 권위적이고 또 과거에 뭐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당시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에게 들였던 잣대가 예. 왜 이 정권에는 비껴나가는가 이런 좀 내로남불을 아마 많이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거는 국가 재난 상태에 준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그거를 직접 컨트롤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에 외유성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겹치는다는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되려 겁박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적절하게 좀 해명을 하든 반론을 좀 제기해 주세요. 그런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방송사와의 사전 약속이 돼 있던 거긴 하지만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했어야 된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 박원석 의원께서? 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이렇게까지 이슈를 키울 문제인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 시작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이번에 기록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서 노이즈가 커져가지고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건데 의도하지 않았던 홍보 효과까지 부수적으로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사실관계를 좀 왜곡하거나 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통령이 화재 난 날 밤에 늦게 이제 귀국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휴일이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이제 완진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또 저녁에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러니까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예능 프로그램 촬영에 몰두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할 일을 하면서 예. 중간에 예정돼 있는 녹화 프로그램을 이제 소화한 건데 뭐 야당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뭐 대통령의 사라진 48시간 예. 이제 이런 프레임은 사실과도 굉장히 동떨어진 굉장히 과장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대통령실 대응의 아쉬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강유정 대변인이 주진우 의원이 최초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28일 날 녹화한 게 맞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했을 때 브리핑을 하면서 언제 녹화했다는 사실은 빼고 예. 주진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어요. 예. 저는 그 대응이 다소는 좀 거칠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이 이제 계속 격앙된 예. 그런 상승 효과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쟁을 확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시간 단위로 대통령이 뭘 했는지 밝혔고 그 점에 대해서 야당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재난 대응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멈춰야지 이걸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계속 확전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의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겁박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은 왜 그러면 그날 28일 날 녹화하는 날 상세하게 대통령의 동선과 시간, 녹화 시간 일정을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될 일인데 왜 그것을 되려 주진우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한다라고 겁박을 했을까요? 네, 대변인이 뭐 한 번에 장문 소설 쓰듯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미진하면 또 다시 추가로 대변인이 아니 처음에 논평을 그냥 다 하면 말해주면 되니까. 되잖아요. 처음에. 아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안 예. 되니까 큰 틀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임라인까지 다 공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예. 다 조목조목 밝혔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예. 제1야당의 공당의 대표인데 또 48시간 실종설 사실상 이거는 이제 허위입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에 의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까지 예. 법적 공방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잘못됐다. 야당은 물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예.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에 근거해서 공격하고 비판해야지 자기 스스로 지금 48시간 설이 팩트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니까 28일 날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했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중대본 또 이 회의도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48시간 이내에 다 있었던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실종설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정치 정점화로 끌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그건 이제 스스로 밝혔어요.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먼저 집토끼를 결집해야 된다. 예.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석 이 연휴가 최장 예. 뭐 10일까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슈를 선점을 하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심판자는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이 프로그램 출연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과연 줄 수 있을지 예.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 교수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이번에 고향 다녀오셨어요? 네, 고향 다녀왔죠 당연히. 저는 이제 전남 목포입니다. 목포 시민들은 대통령이 이 예능 출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뭐 목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예. 민주당의 텃밭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80%가 넘는 압도적인 그런 투표 지지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능 출연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당연하죠. 정치적인 효능감이 높고 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잘한다. 검찰 개혁도 잘하고 사법 예. 개혁도 잘하고 또 민생 회복 지원금 이 소비 쿠폰도 잘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목포가 고향이신 우리 백 교수는 이제 저렇게 말씀하셨고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뭐 대구입니다. 대구의 네. 민심은 어때요? 이 냉장고 출연 관련해서. 목포 민심하고는 뭐 반대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뭐 어떤 분들은 뭐 TV에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비교해서 그리고 사태를 좀 파악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접었어야지.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뭐 TV에 나올 수도 있지 대통령이. 예. 역대 대통령 다 나오셨는데. 예. 그러나 또 잘못된 부분도 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 TV에 나오시려면 공영방송에 나오셔야지 시청률을 받는 시청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인터뷰를 할 때 KBS하고 했습니다. KBS하고 해서 왜냐하면 그럼 다른 방송하고 왜 안 하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프로그램도 추석 맞이라면 뭐 공영방송에 나왔다면 좀 그 비판이 덜 했을 겁니다. 지금 KBS 사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 계셔서 안 가신 아니, 거예요? 그럼 사장을 모시면 안 되죠. 그 공영방송이라는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려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뭐 MBN도 나오셔야 되고 그 일정을 다 알려주셔야죠. 요렇게 다 나갈 것이다. 예. 그렇다면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공정성을 굉장히 상실하신 부분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통합을 말로는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공정성을 잃어버리시면 통합을 잃어버리신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대통령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짧게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요. 공영방송에 KBS 출연하면은 출신이잖아요. 예, 제가 KBS 출신인데 공영방송에 출연하면은 공정성이 담보가 되고 그리고 민영방송에 출연하면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됩니까? 이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 방송국의 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필요가 맞으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추석 특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걸 기회로 해서 K푸드를 좀 알리자, 전 세계에 알리자. 특히 이제 에이펙 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쪽이 알겠습니다. 좀 맞아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윤주진 의원께 좀 여쭤보죠. 어제도 이제 제가 그 패널에 그 질문을 했는데 예. 뭐 비근한 예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제 휴가 기간에 골프 많이 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어디 저쪽 남부 플로리다나 텍사스에 막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오고 막 그래도 그냥 골프 치더라고요. 예. 그걸 가지고 그 어떤 미국 시민도 미국 언론도 대통령이 지금 태풍이 왔는데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왜 한가로이 골프 치고 있느냐? 왜 휴가지에서 복귀를 안 하느냐? 왜 재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안 하느냐?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기준과 잣대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외쳤고 대통령을 공격할 때 야당으로서 정권을 공격할 때 앞장섰던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다 사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때 문제랑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 문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해야 된다고 외쳤던 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이재명 당 대표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들이댔던 기준을 왜 자기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들이댔던 그 엄정했던 잣대가 예. 왜 이재명 정권에는 비껴나가냐 이런 이중성을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가 재난의 극복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휴가 일정이더라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휴가도 접고 돌아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번에 이 국정자원 화재 사건은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실 예. 수 있지만 국가의 전산망이 멈춰버렸던 정말 아주 지금도 복구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K푸드를 알리기 위해서 예능에 나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 예능에 나와서 예. 한국 음식을 먹는 게 K푸드 수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뭐 미국 프로그램에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상당히 좀 허약했고 특히 시점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늦추고 지연시켜야 할 정도로 이 예능 촬영이 중요했느냐.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공감을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그 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셰프들의 이제 손목에 찼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몇 시인지를 이제 보고선 대통령의 녹화 시간이 최소한 뭐 저런 예능 프로그램 하나 녹화하려면 보통 대여섯 시간은 걸리니까 대여섯 시간 동안 녹화를 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바로 뒤이어서 재난 대책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허위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좀 예능 프로가 굉장히 녹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정무 파트에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다음번에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됐던 건가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피로한 상태에서 또 대여섯 시간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겸사겸사 좀 녹화를 미루고 재난에 좀 더 집중한 다음에 뭐 추석 지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녹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불가피성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선택을 한 건데 그 선택이 정무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예. 있고요. 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게 정쟁거리가 돼야 되나 싶은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세월호 7시간은 지금도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뭐 했는지.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시간대별로 밝혔잖아요. 예. 오전에 비상대책회의 했고 저녁에 중도변 회의를 어쨌든 정부 서울청사 나가가지고 주재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뭐 녹화 시간 운운하면서 그마저도 허위 아니냐 내지는 중대본 회의를 미룬 거 아니냐 예. 여러 문제 제기가 있지만 다 지역적인 거고요. 저는 뭐 그 대통령실이 K푸드 홍보를 위해서 저 프로그램을 찍었다기보다도 이제 추석이라는 어쨌든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서 국민들과 조금 더 일상적인 방식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예정하지 않았던 이 국정자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미루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했을 텐데 대통령이 어쨌든 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 이거 가지고 과도하게 이렇게 꼬투리 잡기식의 정쟁을 확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 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비슷한 유의 비판을 해왔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자업자득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늘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야당일 때 입장이 여당이 돼서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거는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여야를 오갈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탓이고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이고 골프 치다 오비 나도 대통령. 네, 근데 이거 어차피 대통령으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야당은 정말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비판하고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비판하는 존재가 또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미국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 문화가 많이 달라요. 또 여야 간의 관계도 많이 다르고 또 정치적 비판이나 정쟁의 소재도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휴가 기간에 골프 칠 수 있고 그때 뭐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대통령 개인으로서 자기 휴가 보내는 거 별 문제가 아니다. 그건 이제 미국적
정치 문화고 미국적 사고 방식이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르죠. 된다. 예. 그런 면에 맞춰서 여전히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부풀려서 계속 그 논란을 확대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여기 나와 계신 네 분 모두 공감을 하는 거죠? 동의하기 어려운가요? 근데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사실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을 찍은 것 자체는 어쨌든 일부 국민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저는 대응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으면 예. 그 비판은 그 비판대로 수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공포정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과잉 대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과잉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재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화재가 났는데 국가 재난 상태인데 예. 지금 뭐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재 사건의 본질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화재를 지휘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산망을 복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화재 자체는 24시간 전에 진압이 됐어요. 완전히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이 전산망을 복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물론 시급하지만 시급한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스템에 아닌 따라서 거죠. 다 하면 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할 만큼 했다. 예. 당장 뭐 국가에서 돌아와 가지고 미국에서 위원청이 하고 불 났을 때는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예. 말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고 다 보고받고 밤새 지시하고 또 총리가 그 다음 날 또 중대본 회의를 열었고 예.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48시간 실종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느냐도 굉장히 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확전 양상을 벌이고 있어요. 그 확전의 책임은 여가 더 많은지 야가 더 많은지 그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공방 잠깐 보겠습니다.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화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서울에서 구구 세력들과 함께 장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에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저는 이게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모든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것입니다. 예능에 출연하는 것이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각 재난 현장에 있는 것이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무엇이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 이렇게까지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져야 될 사안인가? 그것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라고 전부 정치인들이 문자 많이 보냈잖아요. 지역 유권자들 국민한테. 이렇게 말로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라고 해놓고선 상대 당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그것도 추석 연휴에 막 하고 있어요. 당대표까지도 들어가고. 이게 무슨 근데 저는 이 문제가 확산되면 이게 집권 세력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도 그 전산센터의 복구가 거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아 이게 뭐야 전산 시스템이 빨리 복구도 안 되고 계속 불편이 일어나네 이게 뭐야 이거 빨리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뭐 K푸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분통이 치밀어서 화를 내는 표적의 대상은 집권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계속 공격하는 것이고 예. 여당은 맞받는 것인데 근데 결국에 여야가 이렇게 다투면 누구 책임이 돌아옵니까? 저는 집권 세력이죠.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부 여당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부터 하고 이거 안 해야 될 것은 빨리 빼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대통령실이 크게 실기를 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집권 세력으로서 먼저 좀 고소고발 취하하고 오늘 뭐 박수현 지금 민주당 원내 수석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좀 올인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좀 고소고발 장동혁 대표 이런 거 좀 취소하고 취하고 그렇게 안 돼요? 글쎄요. 우리 박 의원님은 그쪽 당인 제가 아니시니까. 집권당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좀 지금 여당의 대응이 예민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게 보는 예.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만한 일로 야당 대표를 이제 고발한다는 게 과연 이게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인가에 왜 그런 대해서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그 피장파장식의 예. 약간 핑퐁식의 뭐랄까 서로 간의 감정 상승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물론 국민의힘 당 차원이 아니고 시의원이 한 거지만 고발을 했거든요. 그 이제 뭐 4인 회동설 등등 가지고서 여러 의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했고 뭐 서영교, 부승찬 그런 그 남아 있는 감정이 또 여기에 투영돼 가지고 일종의 이제 강도 높은 대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야당이 어쨌든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반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조금 이제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의 현재 그 민주당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여당한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집권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 예. 야당은 뭐 그에 반해서 이제 국정에 관한 책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야당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공격의 소재가 되든 안 되든 더군다나 지금 소수 야당이 국회에서 별로 할 예. 일이 없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여당의 의석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이제 국정 운영의 자원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 포용력 있게 이 예. 정치적 상황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야 간의 갈등이나 정쟁이라는 건 늘 있습니다. 다만 예. 그게 좀 생산적인 어떤 대화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어떤 뭐 단절의 종착역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소모적인 정쟁에 그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완전히 정치가 사라지고 여야 간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대결만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예.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이 상황을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발까지 취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더 확전을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 이 정무적으로 국정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키워봐야 좋을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도 이제 이쯤 그만하고 이제 민생 법안 처리하는데 좀 협조하고 국정감사 준비 돌입하고 그렇게는 못 하나요? 계속 이거 계속 언제까지 이거 쟁점화 시킬 건가요?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를 고발한 이유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 실종됐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48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고 결국은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실토를 해서 9월 28일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48시간 행적에 대해서 최초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판까지 이렇게 입틀막으로 고발을 한다면 사실 야당이 여기서 수를 접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야당은 여당과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정쟁을 넘어서 이 정권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요? 맞습니다. 뭐 규명할 진실은 다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 그렇습니다. 예능 이게 출연한 거에 잘못된 대한 판단을 사과. 했고 그 예능을 촬영하는 것을 좀 미뤘어야 됐다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목리를 부린다? 이런 정권을 어떻게 야당이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48시간 실종설 자체가 허위사실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48시간 실종설이 맞다. 거꾸로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된 상태고 그러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치가 사법화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데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결국은 정치적인 부담은 여권에서 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진흙탕 정치가 되게 되고 지금 대통령실 또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7시간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탄핵되고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그 문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5개월 만에 20% 밑으로까지 추락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 48시간 실종설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도 안 되고 민생개혁, 뭐 경제회복 이런 부분도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 판단에다가 맡기고 뭐 야당 의원이나 야당 대표가 집권 세력에 대해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러려니 하고선 고소고발 취하하고 동시에 민생- 고소고발 취하해요. 동시에. 아니 여당이니까 먼저 좀 그렇게는 안 되죠. 동시에 신사적으로 이게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오케이. 못하겠다 죽어도 국민들이 지금 짜증 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이제 불신 혐오를 좀 알겠습니다.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까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예. 동시에 고소고발 취하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좀 것처럼 멋진 정치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48시간 행적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지를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에 주장에 불과한 거죠. 세월호 참사 7시간 그게 아킬레스건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싸움이 끝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여야의 지도부 모두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한다기보다도 자기 진영의 강성 맞아요. 지지층들을 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모적 대응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예능 출연이 재난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이거나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아니거든요. 국민 여론도 그에 대해서 뭐 판단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당이 큰 문제를 저지르는 게 아닌데 야당은 그렇게 계속 부풀리고 있고 그래야 이제 강성 지지층이 호응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당에서 이걸 가지고 야당 대표까지 고발하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결국에 그 진영 내의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결론은 조금 시청률인데요. 서로를 보면서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결론은 시청률인데 시청률이 역대 최고 대박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KBS에서 조용필 쇼를 동시간대 틀었으면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 뭐 그거하고 또 다른 장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는 저는 뭐 이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안 예. PD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보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데 국정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지만 국정을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100만 공무원이 이번 그 냉장고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사태를 보면서 우리한테는 일을 시키고 아니 컨트롤 타워는 저 행동을 해? 우리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다 반납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심심하면 혼나고 결국 현장에서 당하는 건 우린데 화재는 누가 냈고 수습은 누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돌아선다면 저는 그 부분부터 이 집권 세력이 굉장히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제 예능에 출연을 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예능에 출연했는데 뭐 이런 선례가 자꾸 나타나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이제 예능 프로에 나오시면 안 돼요. 뭐 100일 기자간담회, 뭐 취임 1년 뭐 그런 것만 하고 시사 프로에만 나와야지 예능 프로에 나왔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